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먼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에는 IT캠, 휴림 로봇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플리토, 하이젠, RNM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IT캠, 지난주 제가 IT맨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IT센 글로벌도 4전 4승 하셨고 IT캠도 여러 번 수익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편입하자마자 오늘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오늘 보면 대장주의 느낌보다는 꼬리가 달려있는 꼬리주로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대장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대장이 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죠.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보면 IT캠이 SK바이오텍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내내 꼬리주로 한 2차례 가지고 오면서 60일선에서의 아래 꼬리를 지키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어서 거래량이 가장 메말라 있는 구간에서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꼬리주로 편입을 하고 꼬리주로 가지고 나왔고 꼬리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에서는 제가 곧 포트주로 편입하겠습니다라는 신호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 포트에 편입을 하고 오늘 장중 16%의 급등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승 VI가 나왔었다라는 모습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라일릴리가 결국엔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고 국내에서 마운자로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SK팜테코를 탁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SK팜테코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냐? IT캠입니다. 라고 이미 IR북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SK바이오텍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제 마운자로가 국내에서 생산한다. 일라이릴리가 국내에서 생산한다. 라고 한다면 IT캠이 직수혜를 받는 모습이고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추가 증설되는 공장의 완공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는 이미 무엇을 할지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SK바이오텍, SK팜테코로의 원료의약품 납품에 대한 모습들이 본격화된다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의 신호탄 결국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차트 흐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 짧게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4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2차 목표가를 5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IT캠 결국엔 실체가 있는 공시가 나왔다. 26년도 IT캠 유망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주목해야 되는 종목 IT캠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휴림 로봇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로봇주들도 상당히 또 강한 모습. 근데 전반적으로 다 강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일부 강한 종목들은 정말 강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휴림 로봇. 오늘 뭐 상한가도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종목이죠. 제가 신고점까지 안전하게 진짜 주식 1급에서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점에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이제는 그 고점이 저점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원익홀딩스, 현대무벡스, 모델솔루션, 사면, 뭐 한나캐스트, 이어서 휴림 로봇까지 오늘은 신고점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이 뭔가 전체적으로 다 강하고 좋다라기보다는 좀 우려했던 걱정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장이 그러니까 즉 가던 종목이 더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던 쪽으로 확신이 더 강해진 자금이 쏠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 대표주답게 신고점 도전 랠리를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이미 증명했던 원익홀딩스라든지 현대무벡스, 사면의 경우에도 이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세의 확산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스카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다관절 로봇 중심으로 실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즉 실체가 증명된 로봇 이야기다라는 게 아니라 산업 한가운데 있는 회사 증명 중심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수급 쏠림이라든지 개인기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뚜렷한 가운데서 휴림 로봇의 수급에 더 강하게 몰린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을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만 더 이상 생각하는 단계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누가 자동화를 실제로 깔아주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림 로봇은 로봇을 테마에서 꺼내서 실제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라는 걸 오늘 증명해 주었고 증명된 구조로서 연초 수급이 가장 먼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로봇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그러니까 즉 이전 고점을 메워주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주봉산 보아도 이전의 꼬리들을 몸통으로 다 먹어준 상태입니다. 이 가격부터는 잠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상방은 아직도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열려 있으나 한 단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이후로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먼저 기회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7,000원대 구간까지 밀리는 여부를 체크하시고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8,000원부터 9,000원대까지 상방 열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후에 이어갈 종목들 오늘 꼬리주 그리고 포트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일단 뭐 채팅창에는 진주 일부 종목들만 가는 한 주였습니다라고 또 칭찬의 글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꼬리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는 플리토 들고 오셨는데, 자, AI 관련해서 지금 언어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리토. 네. 네. 외국어 잘하세요? 못합니다. 아, 이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타를 수정하려면 또 노타도 필요합니다. 아, 필요한 종목들만 좀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플리토는 AI 기업 중에서 그래도 돈을 버는 AI 기업,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글로벌 AI 학습 플랫폼 데이터 기업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170여 개국의 다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수 언어, 170여 개국의 다수 언어를 학습하고 모델링하고 인식하고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번역과 AI 모델 훈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결국엔 170여 개의 언어들을 학습하고 있는 유일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플리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의 싸움이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주행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웨이모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행을 못하지만 테슬라는 주행을 잘 하더라. 결국엔 더 많은 언어 모델과 더 많은 언어 모델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돈이 되는 데이터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결국엔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AI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플리토를 오늘 꼬리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오후 2시 반 국가대표 AI 5개 컨소시엄이 코엑스에서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안에서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주관사를 기준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플리토와 노타라는 거죠. 오늘 노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업스테이지 여기 안에서 무언가 두각을 난다면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돈 버는 AI 기업, 흑자 기업 플리토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IT캠과 마찬가지로 61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돌파하는 모습 보고서 추가 대응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또 일정이 있는 일정 모멘텀을 가진 종목 플리토 그리고 노타까지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채팅방에 칭찬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예쁜 투자의 여신 그리고 청초하고 뷰티하고 미녀의 상징 우리 또 박지훈 파트너를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다 갖다 붙인 거 보면 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자, 일단 꼬리주로 하이젠 R&M 들고 오셨거든요. 역시나 로봇에 집중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수급이 로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키워드는요. 공포보다 확신에 더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힘을 주고 방향을 잡고 또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 하이젠 R&M 그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 제가 이전에 꼬리주, 대장주, 포트주 연이어서 공략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 사면이라는 종목도 신고점까지 안전하게 또 모셔드렸고 남은 건 유력한 또 이 종목인 듯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의 심장, 즉 근육과 뇌를 잇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요. 60년 가까이 축적된 모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이 오늘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하이젠 R&M은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전형적인 꼬리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많은 로봇주들이 함께 움직였지만 실체가 있는 종목들, 돈 버는 AI 기업이라는 내용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실체가 있는 로봇주들만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종목을 잘 선별을 해왔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공략했던 가격대를 넘어서 지금 전고점을 도전해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신고가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완성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건 이런 구동이라든지 이 제어 부품 회사입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젠 R&M은 더 이상 이제는 테마주라기보다는 로봇 산업 확대의 레버리지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만 생각을 했던 기대주라든지 테마주들이 점점 갈수록 실체가 있는 구조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잘 읽는 게 중요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수급의 종목이 로봇 쪽을 선택한 만큼 로봇, 자율주행, 우주, 진짜 주식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봉상 보셔도 말씀드렸던 구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입니다. 지금 63,200원대의 종가를 두고 있지만 7만 원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고점까지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종목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략을 다시 한번 했던 게 55,000원대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55,000원대의 가격을 다시 한번 준다면 신규로 진입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리면서 상방 여지, 신고점 도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 살펴드렸습니다. 채팅방에 또 진주일보가 제일 재밌고 알짜배기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건 항상 얘기 드리지만 컨트롤-C, 컨트롤-V에서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이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핫한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두 분에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상방이 열린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삼전 닉스. 자, 그렇다면 26년의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관련된 목표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15만 원 주셨어요. 약간 경매하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15만 원 받고 16까지 일단 정해 주셨는데 네. 13에서 16 정도라 그러면 또 조건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뭐 결국에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업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장중에 본다면 외국인 선물이 1조 2천억 원까지 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오늘을 본다면 이제 배당 낙일이고 오늘부터 매수한다라는 것은 2026년에 매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내년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 더욱이 메모리 업황의 회복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인데요. 차트에는 제가 엔비디아를 조금 띄워놨고요. 엔비디아는 23년도 2분기에 요번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던 시절이 엔비디아가 23년도 2분기에 마찬가지로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대폭 상향했던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한 마이크론이 최고가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곳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도 영업이익은 컨센이 삼성전자는 80조 8천억 원 수준, 작년 대비했을 때 110%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 숫자가 실제로 찍힌다라고 한다면 메가사이클 그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100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에 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13만 원에서 16만 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80조 8천억 원이 나오느냐, 네. 100조 원을 나오느냐, 이 사이이기 때문에 13만 원과 16만 원에 대한 밴드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엔 추가 상승 여력 높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서 아무리 못해도 13만 원은 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만 원하고 조금만 더 가면 벌써 13만 원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기세라고 본다면 내일도 당장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목표가 15만 원. 일단 영업이익 밴드로 봤을 때는 한 90조 정도는 내년 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가격이면 한 15만 원 정도 찍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좀 기세가 붙어서 달리고 있는 적토마 같은 종목이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이제 갓 전고점을 돌파한 왜 그러세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힘있게 얘기 안 하시더니 오늘 6% 갑자기 뜨니까 갑자기 또 SK하이닉스가 적토마라뇨. 저 SK하이닉스 1편 단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보되 그리고 또 저희가 이분 날에 삼전 닉스를 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렇죠. 선물. 아. 저희 진짜 주식 1부에서 이미 다루고 난 다음에 혹시 주셨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미 안 주셨군요. 네. 저희 아이에게만 안 준 것 같아서 참 아. 아쉽습니다. 네. 네, 일단은 AI의 두 심장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우리가 연초부터도 계속 보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이 종목이 왜 떨어지지? 10만 전자 가나 했는데 8만 전자, 5만 전자, 6만 전자 계속 힘들었었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고점입니다. 즉,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가 동시에 지금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이 세 축이 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국가대표 AI 인프라 기업으로 밸류가 재정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 이 기준으로 따져도 PER이 18배에서 20배만 적용이 되어도 15만 원은 숫자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어서 자신 있게 15만 원을 말씀드렸고요. 단지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내내 이어가면서 15만 원, 20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이 종목이 단숨에 기세를 받아서 기세 있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만큼 지수를 끌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는 데에는 또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쭉 꾸준히 봐야 된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만 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또 어느 정도 정해 주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70에서 9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 주셨고요. 자, 이거 계속해서 나의 원픽은 SK하이닉스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 100만 원 딱 찍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 100만 원 찍어 주신 우리 박지훈 파트너 SK하이닉스 1편 단심, 채팅창에서도 저가 증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70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이제 그 언저리까지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싶을 만큼 기세가 상당합니다. 네. 일단 HBM의 절대 강자가 또 SK하이닉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 메모리의 독점 구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고 글로벌 동종업계 최고 밸류입니다.
실적 가시성은 이미 삼성보다 한 단계 앞이고 또한 이미 신고점 부근이라서 소화해줘야 될 매물 없이 팔려는 사람보다는 간보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밸류체인 탑픽 종목들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2차 목표가 7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오왔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SK 하이닉스 화이팅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화이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도 영업이익 밴드상으로 약간 정해주신 금액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허반석 대표 어떻게 좀 보실까요? 100만 원,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없으시군요. 갈 수 있겠죠. 아,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데. 네,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HBM4에 대한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후발주자인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면 결국엔 공급을 받는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사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단가 경쟁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후발주자들이 26년부터는 결국에는 HBM3E, HBM4E 다들 이제 생산, 양산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관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시나리오에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후발주자의 무언가 이제 이야기들이 더 시장의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26년도 영업이익 컨센에 대한 시장의 평균치는 한 73조 8천억 원, 74조 원 내외가 시장의 평균치고요. 밴드로 보자면 80조 원에서 90조 원까지도 증권사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HBM4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D램과 낸드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 재고가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영업이익은 80조 원에서 90조 원 사이로 봤을 때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두 기업의 바로미터를 마이크론의 주가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신고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상승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일부 조정이 나올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6월, 내년도 여름 휴가 가시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삼전 닉스 관련된 목표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종전 협상 95% 타결 관련해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우크라 재건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오늘도 좀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두 분의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앞뒤 떼고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뭐 상승률로 봤을 때는 대장주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전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제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었는데 인프라코어가 HD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이 되는 바람에 결국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로 이제 통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우크라 러시아 사태를 이제 완전히 평화로 마무리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후에 어떤 단계를 통해서 재건으로 갈 것이냐. 결국엔 1단계는 철거 그리고 평탄화와 같은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 결국엔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져서 아스팔트가 뒤엎어 있고 웅덩이가 생겨져 있는 구간들을 결국엔 정지 작업, 평탄화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망가져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철거할 때 뭐가 다 올라가 있냐면 굴삭기가 올라가 있죠. 그 굴삭기를 공급하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1단계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로가 이제 도시 재건이겠죠. 무너진 것들을 철거하고 평탄화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기초를 쌓고 올리는 작업들을 할 때에 이제 건설 기계와 현대 에버다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HD 현대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합병으로 건설 장비 그리고 인프라 장비의
풀 라인업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때 더 편하겠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네한테 다 공급할 수 있어라는 것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면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객사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유통 그리고 공유하면서 더 확장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굴삭기, 휠로더, 중장비 분야의 글로벌 탑 6 정도에 들어가고요. 연 10만 대 이상의 초대형 장비부터 중소형 장비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10개국 정도의 딜러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공급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네. 반등에 대한 자리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반등을 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거래일 횡보 이후에 바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차 목표가 직전 고점 영역인 10만 원과 11만 원 언저리까지는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종전 안에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차례인 12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는 현대건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현대건설하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같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북한과의 이슈가 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슈팅이 좀 나왔던 종목. 자, 지금 구간에서 재건까지도 연계가 좀 되면 더 폭발적인 위력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재건 프로젝트에 이미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틀을 보자라고 해서 현대건설을 들고 왔고요. 항상 재건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래도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Y, 데모, SY 스틸텍, 그리고 또 현대 에버다임 등등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95% 종전 타결에 대해서 확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들 처음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스토리만으로 별의별 로봇들이 정말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실체가 지금 있는 종목들만 신고점 확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종전 이야기에서도 이제는 실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좀 메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향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또 플랜트 레퍼런스에 대한 최상위 기업이고 중동과 동유럽 등 이 재건 프로젝트에 이미 다차례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은 국가 단위 발주이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치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누가 싸냐, 누가 이걸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기업 선정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구조를 제가 짜왔습니다. 일단 재건 테마가 공식화가 되어서 장기 프로젝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도로, 교량, 항만, 발전소 등을 재건할 건설 중공업 기업들이 일단 탐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 물량 폭증을 대비해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시멘트라든지 철강, 건자재가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인프라의 복구 핵심이죠. 전력, 전설, 그리고 또 변압기 기업들을 탐색을 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재건 이후의 고도화 단계죠. 통신, 스마트시티, 방산 쪽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테마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기둥을 세우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느냐를 탐색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인 건설 부문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저희가 선순위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저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7만 원대의 종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첫 상승할 때 애프터마켓에서도 저희가 7만 5천 원대까지 목표가로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7만 5천 원을 넘어서 8만 원대를 도전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와준 상태입니다. 딱 차트 보아도 허만수 대표님 좋아하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가격으로부터는 7만 5천 원대부터 8만 원대 그리고 이전에 신고점 이 모멘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승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대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현대건설 쪽 인프라 라인 확실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숙제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것처럼. 저희의 구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채팅창에서
전진 건설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살짝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재건 관련해서. 야, 이거는 이름은 로봇 들어가 있는데 움직임은 로봇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이 테마의 이 관련주다라고 단면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움직이는 관련도 종목들이 붙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실제로 전진건설 로봇이 재건 테마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이전에 고점들이 지금 다 6만 원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6만 원까지는 쉽게 만들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의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저의 관점은 유효하고요. 지금 가격부터 6만 원대까지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탐색이 되었고, 이 6만 원을 돌파해주는 가격부터는 다시 한번 또 7만 원 위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진건설 로봇 또 다시 보셔도 좋고, 이전에도 유효한 가격대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비트론 엑스텍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후반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도 그렇지만 구리도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주들 들썩들썩이고 있는데요. 자, 26년 이끌어갈 대장주 관련해서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대한전선을, 박지훈 파트너는 LS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자, 대한전선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은 국내 최대 전선 제조 회사입니다. 네. 송전, 배전, 전력선 전반을 커버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 제품 판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매출과 마진율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 국내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납품을 하고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최대라는 부분의 강점 그리고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결국엔 수요가 많아서 달라라고 하는데 결국엔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만들어서 공급하는 만큼 이익으로 남을 수 있는 회사 중에 캐파가 가장 큰 대한전선에 대한 추가적인 보너스 점수를 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리 가격 급등, 제품 판가, 마진율,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책 자금이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연말 연초 예산안이 편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곳에 26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이 기업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 이익률 상승도 나올 수 있겠구나. 결국은 우주청에 대한 예산이 상승했을 때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전력 인프라의 모멘텀은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추세선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61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 그럼 1차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구간들은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났지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61선과 최근 다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목표가 27,500원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실적 기반의 섹터가 전선, 구리와 관련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LS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자, LS도 오늘 탄력 있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9월 중에 이제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으로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목표가는 훌쩍 넘었고 말씀드린 흐름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주가 움직이는 건 일단 구리 때문이 아닙니다. 전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한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LS사 그룹주들,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너무나도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주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속 보셔야 될 이유는 같습니다. 초고압, 해저, 그리고 HVDC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필수 인프라 라인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은 곧 전선 단가 상승 구조이기 때문에 이 LS그룹주들 말고도 뭐 산일전기, 재룡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등 종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로봇의 확산처럼 본격적인 전력 인프라
인프라가 시작이 되면 같은 색깔을 가진 종목들이 다 나 잘랐어, 나도 잘랐어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급등해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구리 가격과 전선주들이 눌림을 줄 때마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등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에 또 전력 랠리, 구리 랠리 이렇게 이어갔던 종목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KBI 메탈,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또 세명전기, PJ 메탈 등등 구리 가격 급등하면 알루미늄 대체재 수단으로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죠. 남선알미늄, 삼화알미늄 동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깊은 상승을 보였던 만큼 2024년도에 움직였었던 구리 관련 테마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포트주로 조만간 편입을 할 예정인데 관련된 종목들은 방송에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오늘 제 심야 토크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야 토크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